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다행히도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8.7%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장중 급락이 10% 가까이 나왔던 적은 굉장히 이제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 하락이 왜 나왔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하락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 연준이 지난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어떤 시사를 해버리니 더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파격적으로 뭐 금리를 앞으로 남은 FOMC에 금리를 매번 인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 번에 막 0.5%씩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게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파격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이 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건데, 조금 이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 PMI 둔화가 나타났죠. 여기 지난주 보면, 지난주 흐름에서 제조업 PMI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제조업 PMI는 그렇게 많이 둔화가 되지 않았어요. ISM 제조업 PMI가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ISM 제조업 PMI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습니다. 장중 등락 정도. 근데 더 이상의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 ISM 제조업 PMI가 크게 둔화된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까지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보면 실업률이 4.3%로 예상치가 4.1이었고 이전치도 4.1이었는데 이게 4.3%로 나왔습니다. 즉 실업률이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이고, 또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친듯이 올랐던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현재 우리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S&P 미국 S&P 500 지수인데, 이때부터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일봉으로 보면 더 어마어마하죠. 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안 보이네.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자, 이때 2190선을 찍었던 S&P 500이 어느덧 56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온 후 현재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격이에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동상으로도 현재 이게 이제 거의 5파동격으로 마무리가 된 격이에요. 5파동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결과적으로 3파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 즉, 이때와 같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그죠? 이때와 같이 이제 단기 조정이 아니라 조금 긴 3파동의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차익 매물을 현재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근데 우리 국내 증시를 이제 이끈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끈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죠. 근데 그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를 해버리자 그 외국인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일자별 추이를 보면, 자, 누적으로 한번 보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수급 일자별 추이를 보면, 기관은 지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매수를 강력하게 해줬나요? 아니죠. 그죠? 그럼 누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줬어요?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이 매도를 해버리면 그 매도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자 당연히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지금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죠. 우리 지수 차트를 보면은 자, 2440선 정도까지, 그죠? 빠졌습니다. 그거는 언제 수급이에요? 지난 1월 16일 정도 수준의 지수 포인트예요. 지난 1월 16일 정도 수준의 지수 포인트.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은 지난 1월 16일 정도의 지수 포인트만큼 물량을 빼지 않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월 16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외국인은 5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았을 때 5조 3천억 정도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수급을 보여줬는데, 그죠? 지금은 얼마예요? 25조 원이나 지금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그런 격이죠. 한마디로 지수는 폭락이 나왔는데 외국인 수급은 잔뜩 들어와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죠. 왜? 차근차근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수만 강력하게 밀린 그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 지수는 1월 16일, 지난 1월 16일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그때보다 수급은 몇 배가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4배 이상이 더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우리 증시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증시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별로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미국 선물 S&P 500 미니, 미국 선물 S&P 500 미니를 보면 지금 어때요? 그늘물 흐름인데 벌써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일 증시까지는 우리나라 지수도 약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어떤 반증입니다. 물론 이제 미장이 열리고 나서, 아직은 지금 미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지수 선물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장이 열리고 나서 지수 선물을 끌어올린다면 뭐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끌어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한 2% 정도 빠지는 것 같이 빠지게 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시초 증시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증시까지는 우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지난 2022년 좀 저점을 찍었던 그 시기와, 그리고 이번 7월 고점을 찍었던 시기를 보았을 때 최소한으로 지금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2150선, 60선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다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데 또 요 포인트로도 한번 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현재 5300선. 근데 이미 지난 금요일날 5300선, 저가로 5302선을 지금 터치를 한 격이죠. 근데 지금 미선물이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 5300선은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죠? 깨고 내려가고 5150선, 60선, 자, 요 부분을 일단 터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 지지받으면 참 좋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지지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기간 조정이 좀 깊어질 경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P 500 기준으로 5160선 정도를 만약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4800선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를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되면 빠르게 미국장이 빠지고 있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대기를 하시고, 만약에 5150선, 60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저점 매수로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한번 폭넓게 볼게요. 폭넓게.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지난 2020년 저점에서, 지난 2020년 하락 저점에서 지금까지 S&P 500을 보면 23.6% 구간이, 그리고 이제 지난 2022년 1월 고점 부근이 이 4846선 정도거든요. 그죠? 이 4846선. 그래서 이번에 S&P 500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 4846선, 50선, 자, 요 정도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길게 이어진다면 요 부분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5150선 정도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지지받을 자리는 딱 두 군데입니다. 요 5150선 정도 부근하고 이 4835선 정도 부근. 자, 요 두 군데에서 필연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요 두 군데에서나,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이제 시장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요 둘 중 하나에서 필연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요 지수를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같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2021년 6월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고 61.8%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재차 하락하는 N자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증시 흐름에 만약에 이제 4119선, 이 4117선, 죄송합니다. 2417선. 죄송합니다. 네. 자, 이 2417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2417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하지만 이제 이 2417선을 만약에 재차 이탈시키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파동이 자, 요렇게 잡히면서
2313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2417선의 지지 여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강력하게 밀리면서 시초부터 조금 강력하게 하락을 한다면 2313선에서의 지지 여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여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강력하게 밀리면서 하락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쩔 수 없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 그럴 경우에는 파동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깊숙하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기 2154선, 요 정도 자리까지는 이제 조정을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이제 긴 장기적 쌍바닥을 형성시키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 S&P 기준으로 5150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4835선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가 조금 더 빠지느냐, 아니면 덜 빠지고 이대로 반등이 나오느냐, 자,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이제 10% 정도 장중에 하락이 나온 그 역사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한 10% 가까이 장중에 이제 하락이 나왔던 시기를 한번 몇 개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2020년 3월 19일이에요. 2020년 3월 19일.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19일. 자, 요 시기죠. 네. 지난 이제 2020년 하락 막바지에 조금 한 10% 막판에, 자, 여기서 장중 9.54까지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조정이 좀 깊숙하게 나온 상황에서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하락으로 보면 하락 초기예요, 초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은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두 번째는 2011년 8월 9일. 자, 2011년 8월 9일이 바로 요 도직격 캔들. 요때 장중에 9.8%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2011년 8월 9일. 그래서 요때는 이제 장중에 하락이 나왔지만 그 하락폭을 싹 다 회복을 하면서, 싹은 아니고 많이 회복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을 만드는 그런 격이었어요. 근데 얘도 벌써 급락이 몇 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급락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막판에 강력한 하락을 일으켰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바로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대다수 근데 바닥권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008년 10월 24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요때도 2008년 10월 24일에도 장중 11.83%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쭉 거친 상황에서 막판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막판에 나오면 이렇게 장중 반등을 만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V자 반등을 만드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면 아마 좀 저점을 더 키웠다가, 증시가 저점을 더 키웠다가 요런 식의 이제 8월 27일 캔들처럼 도직격 캔들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저점이라면. 그래서
좀 장중에는 좀 하락을 키웠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직격 캔들을 만든다면 그때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점 매수에 나설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도직격 캔들이 아니고 그냥 음봉 떨어지면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기간 조정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더 있긴 한데, 2021년 9월 12일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2일자. 2001년 9월 12일자. 2001년 9월 12일. 여기였네요. 그죠? 이때는 이제 갭으로, 장대 음봉이 아닌 이제 갭으로 하락이 떨어졌고, 그 다음 날은 시초로 상승이 나왔어요. 시초로 상승.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내일 도직격 지수 흐름을 보이든가 아니면 시초부터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장중 한마디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하락을 염두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아직도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지만 S&P 500은 지금 2.4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에 마이너스 6.5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서 마이너스 3.92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초 증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약세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고, 장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작 하락을 염두에 둘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수가 어디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니까요.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